네,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남부에 있는 케이프 코랄이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도시거든요. 이 하늘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 무늬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미로같이 보이기도 하죠. 이 케이프 코럴은 플로리다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도시 전체에 베네치아처럼 이렇게 수로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당연히 계획도시겠죠.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위성에서 보면은 이 차가 다니는 도로보다 수로가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운하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프 코럴의 지리와 환경, 역사와 문화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이 케이프 코럴은요,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멕시코만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플로리다 반도의 서남쪽 끝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강 건너편으로는 포트 마이어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 마이어스도 좀 비슷한 모습이네요. 이 케이프 코럴은 위도가 약 북위 26도선 근처에 있는데요. 북위 26도 정도면은 비슷한 위치가 사우디의 리야드, 또 인도, 뭄바이 이런 곳이랑 위도상으로 비슷한 곳입니다. 상당히 덥다는 얘기죠. 아열대 기후권이라고 하고요. 1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가 특징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 해안가에 맹그로브 숲과 습지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20세기 중반에 이 개발업자들이 운하를 파고 여기에 주거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계획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프 코럴의 특징이요, 이 위성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평평한 저지대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평한 저지대인데요. 해발 고도가 평균 2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다랑 육지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땅들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할 때 이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단순하게 땅을 매립하거나 뭐 성토를 하거나 하는 대신에 이 운하를 파가지고 그 흙으로 주변을 높여서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운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시가 마치 인공섬처럼 수로를 통해서 구역이 나눠진 형태가 되었고요. 이런 독특한 풍경이 이 케이프 코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케이프 코럴에는 약 400마일, 즉 한 640km가 넘는 운하가 뻗어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 운하망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담수가 있고 해수가 있대요. 담수 운하는 이 멕시코만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냥 뭐 배가 다니고 수상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또 낚시도 하고 카약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 운하는 이 멕시코만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트나 뭐 보트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겠죠, 그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 이곳 케이프 코럴이다. 보시면은 집집마다 다 선착장이 있고 요트가 하나씩 있어요. 집들도 수영장도 다 갖추고 있고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저택들이에요. 이런 독특한 운하 시스템 덕분에 이 케이프 코럴은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마리나 같은 거죠. 거대한 마리나인데 집이 다 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케이프 코럴 개발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긴 도시는 아니에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기는 거의 습지대와 그냥 늪지대였는데 개발업자들이 운하를 파내고 대규모로 분양을 시작하면서 이런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는 당연히 아니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과
리조트 같은 것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은퇴자들과 휴양객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점점 확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플로리다주가 따뜻하고 그래서 휴양지로 인기가 많잖아요. 은퇴자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케이프 코럴의 현재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서 플로리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 코럴은 보셨다시피 주거지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뭐 별장 이런 형태예요. 이런 고층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잔디 정원이 있고 또 개인 부두가 있고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 별명이 수로의 도시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지만은 또 다른 별명으로 여기가 요트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집 앞에서 바로 요트를 타고 이 멕시코만으로 나가는 게 여기 사는 분들의 일상인 거죠. 이 케이프 코럴은 관광업과 해양 레저, 부동산 이게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미국 남부가 인기가 많잖아요. 여기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대요. 미국 마이애미도 그렇고 남부 지역이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다. 케이프 코럴의 주요 관광지 명소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케이프 코럴 요트 클럽과 비치 해변이 있네요. 여기가 이 케이프 코럴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해변이라 석양이 아주 멋있겠네요. 근데 뭐 해변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시설들도 그렇게 뭐 변변찮아 보이는데, 아 여기가 인공 해변이구나. 해변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런 인공 해변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뒤에 부두도 있고 그리고 낚시 시설도 있어서 여기가 조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명소로는 여기 4마일 코브 이컬러지컬 프리저브 환경보호구역 그런 거죠. 왜 4마일 섬일까? 이런 풍경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좀 남겨놨나봐요. 여기 밀림을. 그래서 여기까지 밀림을 탐험하고 이 항구 부둣가에서 사진 찍고 돌아가는 코스로 딱 되는 것 같은데, 엘리게이터 강이 있네요. 악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가실 때는 악어를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해외 토픽 이런 데서 본 것 같아. 막 집 마당에 악어가 막 돌아다니고, 이 동네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원래 악어가 살던 지역이니까 가끔 먹을 것을 찾아서 주택가로도 올라오지 않을까. 골프장에도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엘리게이터가. 그래서 여기 보호구역 4마일 보호구역이 유명하고요.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워터파크입니다. 선스플래시 패밀리 워터파크. 근데 규모는 뭐 아주 소박한데요. 주차장 크기를 보나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슬라이드 좀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인구가 20만이라고 했으니까 인구에 대비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스풀도 있고 그러네요. 큰 슬라이드도 있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이 지역에서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명소가 될 만하네요. 여기도 있네, 슬라이드. 뭐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러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그리고 케이프 코럴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은 사니벨 섬이라고 있고요. 또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캡티바 섬, 이런 섬들이 또 휴양지로 인기가 있대요. 풍경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해변도 엄청 크게 있고, 여기 집들에서 바로 해변으로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어서 거의 뭐 전용 해변처럼 쓸 수 있겠는데요. 아주 멋진 곳들이네요. 생활하기에는 도시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바다를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바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왠지 서핑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대양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아니구나, 멕시코만이구나. 서핑하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멋진 해변입니다. 석양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곳이네요. 교통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휴양지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변을 따라서는 이거는 가정집들은 아닌 것 같고요. 리조트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리조트 같죠, 다. 아무래도 직장이 여기는 가깝지가 않을 테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오는 리조트들이 해변을 따라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의 케이프 코럴이나 포트 마이어스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겠죠. 케이프 코럴에는 공항은 없고요. 인근 포트 마이어스의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국제공항이고 미국 전국으로 연결되는 공항이에요.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공항이니까 사우스웨스트 공항이겠죠. 유나이티드 델타 보이고요. 젯블루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도시들이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 케이프 코럴에도 대중교통이 좀 좋지가 않대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자동차는 거의 필수인 도시입니다. 이 플로리다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보시면은 뭐 이 밀도가 낮잖아요. 인구 밀도가 다 저층 주택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깔리기가 어렵고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집들이 녹지가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옆에는 골프장을 따라서 집들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아까 여기 케이프 코럴이 지대가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프 코럴의 최대 약점은 바로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고요. 도시 대부분이 해발 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도 이 도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인가요? 허리케인 이언이 이 플로리다 서해안을 강타했을 때 여기 케이프 코럴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곳이다. 분양이 안 됐나 봐요.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케이프 코럴 정리를 해보자면은 플로리다의 휴양 도시이자 또 촘촘히 뻗어 있는 수로로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운하망이 깔려 있고요. 또 바다와 바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여기가 특별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따뜻한 기후고요.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은퇴자들과 휴양객들이 많이 찾고 사랑하는 도시, 플로리다의 베네치아라는 이름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걸맞는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자연재해, 허리케인과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위성에서 이렇게 구글어스로 케이프 코럴을 내려다 보면요, 큰 미로 같기도 하고 모자이크 같기도 하고 아주 기하학적 모양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흥미로워서 한번 살펴본 도시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재밌게 보셨나요? GOTV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지구 곳곳의 지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